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북한이 새로운 방공함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그 새로운 함선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작 해야 한 척의 함선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고 해도 이걸로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에 대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할 필요도 없고 지금 분석해봤자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이 함선의 성능에 대해서 분석한 건 다른 곳에도 많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건 바로 북한이 왜 신형 방공함을 만드느냐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새로운 함선을 건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신형함을 만들기 전에 앞서서 두만급이나 압록급 호위함을 건조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런 새로운 함선들을 만드는 건 역시 SLBM 잠수함을 방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쓰던 전술입니다. 결론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바다는 미 해군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에 집중을 했는데요. 문제는 미 해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마음대로 바다에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건 바로 러시아 해군도 나름의 수상함 함대를 만들어서 이 수상함 함대로 특정해요. 뭐 그래봤자 러시아 앞바다인데요. 아무튼 앞바다를 지키게 하고 그 앞바다에 자신들의 전략원잠을 숨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러시아 해군은 수중에서 러시아 전략원잠을 공격하는 미국의 공격원잠을 잡기 위한 대잠함을 많이 건조했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항공기에 접근을 거부할 대공함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잠함과 대공함 아래에 전략원잠을 숨겼는데요. 이 방법을 북한도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압록급 같은 대잠함을 만들어서 우리 잠수함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공함을 만들어서 우리의 항공기에 접근을 거부하려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건조하는 SLBM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새로 건조하는 함이 정말 우리의 잠수함이나 항공기가 북한의 SLBM 잠수함을 찾는 걸 거부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킬 수 없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북한이 새로운 함선을 건조하는 걸 그냥 우리의 대한미사일에 새로운 표적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회로 우리의 대함 공격 능력을 강화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해군도 육군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육군도 북한의 기갑부대가 너무 허접해서 새로운 전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해군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해군이 너무 허접해서 좀 더 강력한 대함 공격 수단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매년 해상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을 사용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훈련의 표적으로 주로 사용한 건 퇴역하는 참수리급 고속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함선들은 대부분이 참수리급 같은 작은 선박이었고 그래서 해성을 사용해서 이런 작은 선박을 공격하는 걸 위주로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새로운 방공함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북한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난이도가 그나마 아주 약간이라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새로운 대함 공격 수단을 도입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는 북한 해군이 너무 약해서 우리 해군을 강화할 명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면 북한이 새로운 함선을 건조한 건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라 오히려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혀 강화하지 않은 지금의 전력으로도 북한 해군의 새로운 함선을 격침시키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군대의 능력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용을 쓴다고 해도 우리 해군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이지 저런 함선 한두 척 만드는 건 아무런 걱정거리도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북한 해군이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새로운 함선을 만들어줘서 고마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새로운 함선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우리 해군은 북한 해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력 향상에 지장을 받아왔고 그래서 북한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역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함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리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7기동전단이고 이번에 이 제7기동전단이 사령부로 승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달인 2025년 2월 1일에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인 12월 26일에 2025년 부대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서 2월 1일에 기동함대 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된다고 합니다.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될 거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이고, 어차피 지금의 제7기동전단을 한 단계 부대를 승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지금 제7기동전단장이 준장인 것에 반해서 앞으로는 소장이 사령관이 된다는 차이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7기동전단을 승격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현재는 우리나라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부대임에도 각 해역함대가 전부 사령부를 가지고 사령관이 소장인 것에 반해서 제7기동전단은 준장이 사령관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전력상으로는 각 해역함대보다 월등하게 높은 전력을 가진 게 제7기동전단이기 때문에 사령부로 승격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새롭게 창설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새롭게 창설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기함은 정조대왕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의 주둔지는 제주 해군기지가 될 것이며, 그예하 부대로는 제77기동군 수전대와 제71기동전대와 제72기동전대 등 기동전대가 현재까지는 2개인 것에 반해서 앞으로는 기동전대가 1개가 더 창설되어서 드디어 우리도 3개의 기동전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666 함대라고 해서 6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기동전대 3개를 가지는 게 목표였지만, 아직도 기동함대 사령부에는 함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기동전대 1개에는 이순신급 구축함 2척, 그리고 세종대왕급 1척과 정조대왕급 1척, 그리고 KDDX 2척이 배치되어서 6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기동전대 3개를 가지는 게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함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제7기동전단에는 각각 5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기동전대 2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정조대왕함이 드디어 해군에 인도되고, 나머지 2척의 이지스함도 지금 한참 건조 중이기 때문에 이지스함은 원래 계획되었던 6척을 확보하게 되지만, 문제는 KDDX는 아직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원래는 정조대왕급이 건조되지 않고 KDDX가 좀 더 빨리 만들어져서 KDDX를 9척을 건조해서 기동함대 사령부가 완성되길 기원했지만, 끝내는 이지스함이 3척이 더 건조되었고, 그 덕에 KDDX는 9척에서 6척으로 축소되고 사업도 한참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저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리 사업이 밀리다 보니 원래 기동전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순신급 구축함은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KDDX가 해군에 인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순신급은 퇴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동함대가 6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기동전단 3개를 가지는 건 극히 짧은 시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KDDX는 정조대왕급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초도함이 2019년부터 건조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 억지로 건조한 정조대왕함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은 건 탑재 무장인데요. 원래 우리 해군의 건함 계획에 없던 함선을 급하게 건조하다 보니 지금 정조대왕함은 제대로 된 무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정조대왕함을 위한 SM2 구매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SM6와 SM3는 더 암담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SM6가 국내에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8년경부터 들어와서 사업 완료는 2031년인 것으로 알고요. SM3는 도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한참 싸우다가 작년인 2024년에서야 도입이 확정되고, 올해인 2025년에는 사업 시작 예산으로 고작 10억이 책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해군에서는 2031년까지 SM3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SM3는 블록1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미 미국에서는 블록1에 대한 생산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재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SM3를 도입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급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을 SM2에만 의존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이지스함 중에서는 최초로 BMD 기능이 탑재된 함선이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조대왕함의 BMD 기능은 유명무실한 기능인 상태일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SM3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나뉘고 있지만 이미 도입이 확정된 무기이니 도입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정조대왕함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만 기원할 뿐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7기동전단의 함선 중에서 문제가 없는 함선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양급 대형 군수지원함도 원래는 2척이 동시에 기획된 사업인데 정조대왕급 건조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바람에 한 척으로 축소되고 이제야 이번 함의 건조 사업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7기동전대의 지원함 사업도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라면 물자 보급함 말고도 급유함도 건조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해군에는 급유함의 건조 계획은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정조대왕급 세척이 전부 완성된다고 해도 또 세종대왕급도 문제입니다. 현재 세종대왕급에는 BMD 기능, 그러니까 세종대왕급은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기능은 없고 단지 이지스 레이더로 적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세종대왕급에도 BMD 기능을 부여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문제는 이 개량 사업이 완성되는 건 무려 2035년입니다. 내 앞으로도 10년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비단 시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때 세종대왕급의 BMD 개량에 척당 6천억의 비용과 미사일 도입 비용까지 해서 척당 1조 원 이상의 개량 비용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척당 개량 비용은 최종적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급이 건조될 때 건조 비용이 1조 원에 미사일 도입 비용이 5천억 정도 들었는데요. 개량 비용이 건조 비용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개량 비용을 들여서 개량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이 비용이면 차라리 개량하지 않고 KDDX를 추가 건조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순신급의 개량 사업에서 대공전 능력 강화가 빠진 것도 문제고요. 한마디로 이번에 새롭게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지만 지금 기동함대 사령부의 전력 중에서 문제가 없는 전력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7기동전단은 2010년에 창설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공은 제7기동전단이 창설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어도 해상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어도 해상은 정확히는 공해상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바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해역을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해군과 공군이 그 지역을 거의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대가 그 해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군은 F-15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해군 항공대의 P-3 대잠 초계기가 순찰을 하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바로 제7기동전단의 함선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중국 해군과 공군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어도 해상에 대한 정기 순찰은 우리 군대만 하고 있고 우리 군대가 이어도 해상을 순찰하는 빈도가 중국군에 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어도 해상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제7기동전단 때문입니다. 물론 이어도 해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7광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공군과 해군이 제7광구까지 순찰을 돌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7광구에 대한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해군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외기지 확보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이 해외기지를 확보해서 중국 해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 내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같이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해군은 오래전부터 남방항로를 방어하는 걸 중요시해왔고 우리 해군이 원양함대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 명분으로 남방항로의 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남쪽으로의 활동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이때 우리 함선이 정박해서 제급유와 제보급을 받을 수 있는 해외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아예 해외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해외의 항구 일부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기지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워낙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사업이 상당히 구체화한 다음에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업이 구체화한 다음에도 최대한 알리는 걸 피해서 이게 중국이나 일본 등에 의해서 확대하여 해석되는 걸 피하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외기지를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해군 내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해군은 연안해군에서 벗어나서 원양해군을 꿈꾸고 있고 지금은 비록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언젠가는 극복하고 정말 우리의 무역교통로를 지킬 원양해군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3,000톤에서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해군의 새로운 함선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동함대의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진정한 원양함대로 나가고 있는 우리 기동함대 사령부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